캘리포니아에서는 명예훼손이 일단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뿐더러 사실을 말하는 명예훼손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중학교 시절 이재영, 이다영 자매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밝힌 피해자들이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MBC 폭력은 공소시효가 지났어. 처벌 못해요 어차피. 근데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할 수도 없는 사항을 언론에 대고 공개적으로 인터뷰를 해서 어마어마한 심각한 피해를 끼쳤다. 그러니까 이기는 거야? 그럼 이길 가능성이 훨씬 높지. 또 10억대의 민사소송 걸 수 있나요 없나요? 본인이 건다고 다 설명했어요. 내가 설명한 거 아니야. 안녕하십니까. LA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찬용 변호사입니다. 지금 방금 보신 한국 변호사님의 이 분석대로라면 제 입장에서는 좀 충격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캘리포니아에서는 명예훼손이 일단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 뿐더러 사실을 말하는 명예훼손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명예훼손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이 아닌 허위 사실을 가지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뭔가 봤더니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개념 자체가 이렇더라고요. 사실을 말하되 그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또는 사회적 평가를 해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좀 제가 볼 때는 모순된 게, 사회적 가치 평가, 이것이 진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내려진 명예, 이재영, 이다영 선수가 과거에 학교 폭력을 가했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내렸던 평가, 이것을 해서 원래 제자리에 돌려놓은 것이 죄가 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미국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었는데 어떻게 됐는지 한번 비디오를 보고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My name is Greg Barrett. I graduated from KSD in 1983. My legal name is Greg Gay. I was bullied. I had nobody to turn to. One day at lunch, I had my head shoved in the urinal where it busted my lip. I had laid on the ground in a fetal position as the kids kicked me. Well, I went home and I got the .45 out of my father's drawer and put it in my mouth. Because at this point, I had nobody in the school system to help me. Lance, you were the one that shoved my head in the urinal. Thank you. 자, 여기에서 보셨다시피 지금 35년 전에 학교 폭력이 있었습니다. 한 학생은 공격을 해서 괴롭혔고 한 학생은 피해를 입었죠. 화장실 변기에 머리를 쳐박는 그런 식의 폭력을 가한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 학교 폭력을 가했던 이 학생은 자라서 그 지역에서 교육감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으로서 공청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지역 주민들을 모아놓고. 그런데 그때 피해를 입었던 이 학생이 이제 중년의 아저씨가 돼서 35년 후에 공청회에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학교 폭력을 내가 당했었는데 학교 폭력을 가한 가해자가 바로 너다 라는 식으로 교육감을 향해서 얘기했거든요. 이때 사실 적시면서 사회적 평가, 사회적 가치를 폄하시켜 버렸으니까, 해했으니까 형사처벌 받아야 된다, 이런 말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적인 이슈가 돼서 이제 많은 얘기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가서는 이 2달 후에는 교육감을 자진 사퇴한다 라는 발표하게 되는 겁니다. Please forgive me, I'm going to read. And effective January 1st, 2019, I will resign and retire as superintendent of Katy ISD. 당신이 사실을 말해서 사람들이 진실을 몰랐을 때 내렸던 어떻게 보면 과장되었던 평가, 그것을 제자리에 돌려놨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봤으니까 손해배상을 해달라, 이런 민사소송 자체는 얘기가 나오지도 않는다 이거죠. 미국에는 왜 이거 명예훼손을 가지고 일단 형사처벌을 하지 않느냐. 그것은 당연히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권리, 특히나 공인이나 공적 이슈에 대해서는. 또 하나는 왜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민사도 안 되느냐. 이 상황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악인에게는 명예가 없다. 캘리포니아에도 또 그나마 하나 비교해 볼 만한 법이 하나 있다면, 사생활의, 그러니까 사적인 정보의 공표, Public Disclosure of Private Information, 이런 클레임은 있습니다. 이것도 형사처벌은 아니고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Private Information이라고 하는 거는 과거 학교 폭력을 행사했던 그런 사실, 이거는 사생활이 아니죠. 사생활이란 거는 나하고 가까운 가족만 아는 굉장히 지극히 사적인 거, 보통은 이제 특히 건강에 관한 내용,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질병이 있다, 어디가 아프다, 이런 것을 의사도 나가서 얘기해서도 안 되고
본인이 특히나 원하지 않을 때 본인과 가족들만 알고 있는 정보, 이럴 때는 이걸 사적인 정보로 보는데 이런 것을 사회에 나가서 공표해버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이라는 것이 뭐 성병이다 이런 거라 할지라도 이것조차도 이렇게 나가서 공표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 근원적으로 이 법을 유지함으로 해서 사회에 주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 이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서 조항으로 공공의 이익에 해당될 때에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라 할지라도 처벌하지 않는다, 뭐 아마 이런 조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공의 이익에 해당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얼마나 넓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좀 바뀌지 않을까 싶은데, 미국에서 좀 이렇게 캘리포니아에서 특히나 정책적으로 강하게 반대하는 것, 어떻게 보면 거의 금지하는 것이 뭐냐면 사전 검열이거든요. 센서십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생각해 보시면 이미 소송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고발이 됐으니까 형사 조사를 받고 있어요. 이 자체가 사회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공인의 과거의 학교 폭력의 피해자랄지라도 당신은 이걸 얘기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이 법이 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거라는 점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공인이고 또는 공적인 이슈라면 자유롭게 얘기해도 돼.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믿어질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형사처벌은 당연히 없고 민사로도 손해배상에 해당되지 않아. 명예훼손 자체가 성립이 안 돼. 이렇게 되는 반면에 여기에서는 공인이고 공적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수사를 받아야 되고 기소가 되면 재판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간다는 거는 사람들이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공인이나 공적인 이슈에 대해서 사실인데 이 사람의 문제점을 세상에 알고 싶은데 그때 조용히 있는 게 낫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효과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실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찌되면 과장되었을지 모르는 그런 공인들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 그래서 진실이라 할지라도 이 허명이라고 불렀던 그거는 유지하고 싶으냐라는 질문이 있고, 거꾸로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메시지가 이렇죠. 자유롭게 얘기했으면 좋겠다. 특히나 공인이나 공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당신이 합리적인 노력을 통해서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라면 여전히 민사로도 명예훼손이 아니다. 형사처벌은 당연히 없다. 공공의 이익에 해당되니까 풀어준다고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형사 고발을 당하면 조사를 받고 변호사 선임해서 형사 사건 어떤 디펜스를 해야 할 수도 있다. 이 자체가 사람들에게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해야 되는 것,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없게 만드는 것. 특히나 공인이나 공적인 이슈에 대해서 이게 센서십이나 어떤 사전 검열처럼 해당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캘리포니아나 미국 법에서는 이걸 굉장히 강하게 반대하고 또는 아예 금지한다 이거죠. 이 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 이것을 유지함으로써 세상에 주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